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 간밤 미 증시가 나스닥이 일단은 구글의 이 호시점과 더불어서 시간에 5%가 올라가고 있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이 시가 고가 만들고 음봉전환하고 미국 증시 자체가 정강 후약으로 마감이 되면서, 사실 이러한 여파가 국내 증시의 시가에 작용하면서 코스피도 코스닥도 양시장 다 개파락 출발을 좀 했었었는데요. 오전 빠르게 밀리던 코스닥은 그래도 꾸역꾸역 올리면서 초점 대비 거의 2%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코스피는 종가 저가로 마감되는 완전히 이 양시장의 차별화된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아주 증시가 아주 웃기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참 웃음만 나오는 시장의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만큼 오늘 시장 뭐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뭐 분명히 종목군들이 이리저리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많이 눈에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대부분 테크에 오늘 집중되어 있던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이 IT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략 뭐 IT 하드웨어라고 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OLED, 뭐 휴대폰 부품, 카메라 모듈 등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데, 대략 350개 정도 그 이상 아마 될 거예요. 그렇 한 400개 가까이 되는데, 그러한 종목군들이 오늘 일제히 좀 올라가면서 코스닥 지수를 좀 들어 올렸던 부분과, 일부 2차전지 종목군들도 오늘 양봉을 그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요. 전혀 예상치 못한 흐름의 종목군들이 좀 움직여서, 참 오늘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시장에 대해서 참 변칙적인 시장이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그간 뭐 시장의 이 주도 업종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약바이오가 조금 재미없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뭐 그 안에서도 물론 올라가는 종목도 있었겠지만은, 뭐 강했던 종목군들은 잘 가지 못하는 흐름 속에서 약간 좀 시장이 뒤죽박죽의 흐름을 좀 보였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좌우지간 현재 시장을 딱 볼 때는요, 미국 증시도 어제의 조정이 말 그대로 미국 나스닥 지수의 20일 이평선을 이탈하냐 마냐의 기로에 있는 상태에다가, 오늘 밤에 애플의 실적 발표 그리고 인텔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인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없는 상태고, 애플은 왔다 갔다 하는 지금 미국 애널리스트 뷰가 서로 엇갈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뭐라고 단정 짓기가 어려운 불확실성이 좀 많이 있는 구간이죠. 여기에 더해서 미 대선이 앞으로 3거래일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의 상방은 약간 다소 막혀 있는 흐름 속에서 시장이 움직일 것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예상을 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무리할 필요가 없이 종목을 잡더라도 서서히 분할로 조금씩 사 모아가면서 이 대선 이후의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적합하다. 또한 지금 같은 경우 제 기준에서는 뭐 단기 매매를 저도 최근에 안 하다가 이제 요 며칠 좀 다시 슬슬 하고 있는데요. 근데 생각처럼 해야 할 만한 종목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뭐 고려아연 개파락 했을 때 들어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참 괜찮은 전략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 뭐 LNF 정도, 아니면은 중간에 이제 뭐 테마로 타고 가는 종목군들 몇 개 정도 있는데, 제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없더라고요. 거래대금 기준에서도 부족하고 이슈면에서 좀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적극적인 단타도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적합하진 않다.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그때 되면 알아서 거래대금 올라오고 알아서 시장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돌아섰을 때 소외되지 않을 종목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들어가기 앞서서 이번 주까지 해서 라이브 방송 가입 그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고려아연의 제대로 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전에 오늘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 일제히 급락이 나왔습니다. 금융주도 그랬고요. 현기차도 급락을 해버렸고요. 아무튼 대한민국 밸류업에
똥치를 좀 해버렸는데 오늘 보면은 외국인들의 매매 형태가 이제 코스피에 8,500억을 좀 팔고 코스닥에는 거의 아침에 마이너스 500억 매도였으니까 2천억을 매수하는 등 외국인의 의중에 의해서 시장이 완전히 좌지우지되었던 흐름이었다라고 좀 보여주고, 삼성전자는 컨콜에서 사실 갑작스러운 HBM 관련해서 중요한 단계를 넘었다라는 발언을 컨콜에서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는데요. 장 막판에 이제 상승분을, 아무래도 오늘 위클리 옵션에다가 월말 리밸런싱이 있었다 보니까 동시효과에 이 종목군들을 급락시키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삼성전자였고요. 아마 오늘 종가에 빠진 거는 이 리밸런싱 차원에서 아마 선물과 현물 사이에 뭔가를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겠구나 정도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종가의 변동성이 좀 상당한 시장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시장을 보면 여전히 보시다시피 거래대금이 오늘 어제보다는 좀 1조 늘었네요. 어제 4조 6천억 정말로 안 나왔었는데요. 어제보다는 조금 는 5조 6천억에 마감이 되고, 코스피도 어제보다 좀 는 10조에서 마감이 됐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래대금이 5조 원대라 상당히 약하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조금 더 회복되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요. 자, 오늘 이것만 보더라도 지수가 완벽히 갈려버리는 흐름이었는데, 이 구간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올랐던가요? 아니요. 전혀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끌어올린 시장은 아닙니다. 혼조세라고 봐야죠. 중간중간에 뭐 보르노이도 있고 뭐 에스티팜도 있고 하지만은 대체적으로는 IT 소부장이 많이 올랐고, 평소에 안 올라가다가 뭐 3천당 제약 올라가질 않나. 장 막판에 리가캠은 이제 프로그램이 좀 들어오면서 마이너스 4, 5%까지 빠졌다가 좀 들어올린 걸 제외하면 시가총액 상위가 오늘 시장을 들어올린 시장이 전혀 아니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한 장에 사진을 놓고 봐도 이게 이제 오늘 장 중에 이제 체크를 했는데요. 전부 다 IT 반도체잖아요. 체크한 게 그동안 소외받았던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삼성전자 컨콜에서 갤럭시 판매가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 반도체는 예상보다 더 안 나왔고 사실 오늘,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올려주지 않았을까, 이 정도 생각을 해 봅니다. 애플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미국 반도체 종목군들의 하락을 보면서 오늘 IT 반도체가 올라가는 걸 보니 참 이 엇박자, 이 변칙적인 흐름에 오늘 참 할 말이 없었던 시장이다, 일단은 그렇게 논평을 하고 시작해 보죠. 10월의 장도 마감이 됐습니다. 다들 뭐 8월달 급락과 뭐 V자 반등, 그리고 9월달에도 뭐 하락 이후에는 좀 제약바이오 랠리가 좀 있어서 무난했던 것 같은데, 10월달은 사실은 저도 느끼기에 너무 좀 어려웠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좌우지간 10월달에 이러한 이 아픔과 어려움들, 굉장히 또 저도 큰 고비와 큰 뭐 좀 고민할 일이 좀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오늘부로 다 해결이 되면서 이런 모든 게 이 11월 달에 발생됐던 모든 게 다음 달부터는 긍정적인 우리의 양분이 되어 좀 발전될 수 있는 배움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 시장은 이번 주 줄줄이 M7의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구글은 실발 이후 음봉 마감이고, 뭐 MS 메타도 좀 빠져버리고 있죠. 그리고 오늘 밤에는 이제 아마존이 오늘인가 다음 주인가 헷갈리네. 아무튼 애플은 확실하니까 애플과 인텔이 남아 있는데요. 사실 오늘 장 전에 이제 회원님들 브리핑을 할 때 애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이 설왕설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튈지를 몰라서 단순히 미국 시장을 긍정적으로만 놓고 보기가 참 그렇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고 일어나서 미국 시장 어떻게 바뀌는지 좀 봐봐야 되지 않겠냐,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대선을 앞두고 미국 증시 쉬지 않고 올라왔으니까 조정받아도 지금은 이상한 구간은 아니다. 하루 이틀 빠져도 이상하지는 않다. 그냥 단순 조정이다.
라고 생각을 일단은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장 열려봐야 알겠고, 대선을 앞둔 미 증시도 조정 좀 보이지 않을까. 10월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요, 최근 국내 증시가 힘이 많이 빠져 있는 모습인데, 특히 거래 대금이 바닥을 치닫고 있는 모습이죠. 사실 과거 통계를 바탕으로 본다면 거래 바닥, 주가 바닥이 맞는데, 다가오는 미 대선이 약간의 불확실성의 존재가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으로 진입하기를 막는 느낌이 상당하네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 미 국채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되고 난 이후에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이러한 부분에서 빠졌던 제약바이오 반등을 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그런데 시장은 항상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 미국 채권이 변화되고 시장의 불안도 가실 거리라고 판단을 하고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오늘 코스닥 마이너스 1.5에서 빠지던 게 0.6%, 사실상 정말로 종목이 안 보이었는데 IT 종목군들은 굉장히 좀 세버렸어요. 외국인의 바스켓 매매가 강하게 들어왔다, 그게 전부였다. 지난번에 2차 전지 올렸을 때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왔던 종목은 몇 안 돼요. 그때의 구간을 지키고 있는 종목은 사실상 2차전지 내에서 뭐 LG 엔솔과 LNF, 에코앤드림, 대주전자, 제로를 제외하면은 SKC까지 다 빠져버렸어. 종목군들이 문제가 있어서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군들만 보면 되고, IT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냥 시장의 바스켓으로 들어왔는데 뭐 며칠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로 추려서 시장의 조정이 나온다면 그들만 계속 보면 된다. 여전한 관점은 HBM 관련된 몇몇 종목군들이 계속 세죠. 테크윙, DI, PSK 홀딩스, 이스페타시스는 뭔 이유인지 모르지만 급락을 두드러 맞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위주에서만 계속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다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뭐 오늘 삼성전자 콩콜 중에 참 HBM 이야기도 나오고 괜찮았었는데, 사실 이 관련된 종목군들 보면서 뭐 YC 급등한 거 이해해요. 기존의 대장주였으니까 순간 급등해서 뭐 보지는 못했고, 또 삼성전자의 콩코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AD 테크놀로지가 거의 장중 상한가까지 가는 거는 참 의아했습니다. 왜? 삼성전자가 뭐 HBM을 하게 된다면 이 HBM은 파운드리를 다른 회사에 맡길 수 있다. 또한 이 파운드리의 적자 확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타겟책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참 AD 테크놀로지가 올라간 거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지난번에 에이진랜드 올라가는 거랑 똑같은 현상을 좀 보여줘서 그냥 그런 부분에서 따라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최현범 회장님은 완전히 인싸가 되어 버렸네요. 정말 엄청난 폭등 이후에 한 이틀 만에 고가 대비해서 거의 160 찍었으니까 80까지 떨어졌다 치고 반토막을 이틀 만에 내버렸으니까, 올라갈 때도 숏배팅 한 사람들 거의 다 죽음으로 몰아넣고, 떨어질 때도 위에 샀던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완전히 극단적인 이 흐름이 이 종목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상상도 못했네요. 예,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이 종목에서 좀 발생을 했는데요. 일단 변동성이 매우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가는 뭐 적절하게 받지 않았을까? 여기까지는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저는 많이 떨어지면 7에서 13% 정도 하락을 예상을 했는데 거의 20% 가까운 폭락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83만 원이 이 MBK의 매수 단가라 그 구간에서 매수 좀 들어오진 않을까 했는데 엄청난 반등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위아래로 계속 흔들리는 성격을 좀 당분간은 보여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시장에서 쉽게 잊혀지지 않을 종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러한 구간을 일단은 체크해 놓고 계속 좀 지켜봐야 될 종목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뭐 한미 사이언스라든지 뭐 TA 항공이라든지 급등한 모습이 있는데 급등락은 있을 겁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보통 경영권은 이제 지분을 막 사지 않은 이상 올라가다가 다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사이언스도 백기사의 등장 여부가 굉장히 주가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기대감, 백기사의 등장은 현실이 됐을 때는 이제 판이 커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락인 거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2차전지 쪽은 지금 실적 발표를 하면서 암초가 이곳저곳에서 막 터져 나오는데요. 어제 포스코 퓨처엠 실적 발표하고 한 마이너스 4% 정도
떨어지고, 오늘도 마이너스 1.75%, 그 다음에 시간에 1% 정도 빠졌으니까 한 7, 8% 빠졌네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 5천억으로 쪼그라들고 또 영업이익이 400억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썩 좋은 시츄에이션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에코프로 머티 또한 매출이 650억이라 영업이익 300억 적자, 좀 심한 것 같다 생각은 드는데, 일단 저는 우선순위는 에코앤드림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에코앤드림이 이로 인해서 같이 빠져준다면 아마 매수로 대응을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2차전지는 안 나와도 이노무 코리안 이 밸류 구조상 이쪽에는 높은 밸류를 주고 있으니까 그거를 믿고 대응을 해야 되고, 2차전지 쪽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트럼프가 당선은 된다 한들 머스크가 지켜주지 않겠냐 라고 그냥 심플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저것 뭐 이야기해봤자 복잡하지 않습니까? 유럽이 뭐 어쨌고, 뭐 전기차, 뭐 탄소 배출량 규제라든지 뭐 IRA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내러티브를 만들 수 있냐 없냐가 대한민국 증시에는 더 중요하다 라는 거를 더 많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 그리고 대주전자 제로 쪽도 최근에 하방 경직성이 있어요. 막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뭐 컨센 하회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을 하는데, 이제 오늘 기사를 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실리콘 그 음극재를 이제 차에 사용한 회사는 아직까지는 대주전자 재료뿐이 없기 때문에 이런 프리미엄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2개 차종에 들어가는데 올해 내년까지 7개 차종으로 늘어난다 라는 점은 기본적으로 2차전지 내에서 실적이 유지가 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같이 빠진다면,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이나 다른 애들이 같이 빠진다면 대주전자가 더 나을 것이다. 얘가 아직 테슬라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안 나왔잖아요. 근데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테슬라발 이슈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 오늘 실리콘 급제 쪽이 좀 많이 급등을 했는데요. 이쪽은 나중에 실적 체크는 해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지금 왜 하락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대한 배팅이었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구간이 국채 금리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 대목 언저리까지 지금 저는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이 부분은 필히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제약바이오를 조정시 매수할 수 있는 관점이 되겠죠. 시장이 지금 얘네들 조정 나오기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제약바이오의 재료들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이렇게 볼게요. 저도 오늘 장중에 회원님들한테 이제 방송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인데, 대부분의 제약바이오들 지금 신고가를 뚫고 잘 가는 종목군들 중에 단기간에 뭔가를 이룬 회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2018년도, 17년도부터 이루어놨던 모든 것들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분명 그때와는 다른 상태에서 기업들의 레벨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 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기업들만 살아남았죠. 사실 제약바이오 안에서 시장에서 사라진 기업들, 그리고 시가총액이 엄청 컸다가 엄청 쪼그라들어 버린 기업들이 부수기주로 많습니다. 그 중에 살아남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주가를 키운다 라는 관점으로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아니면 실적이 커져간다든지. 자, 그리고 오늘 뭐 전력기계는 굉장히 안 좋았는데 조선 섹터도 좀 아쉬워요. 호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시장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조선도 마찬가지로 이 주춤주춤하는 것이 이 채권금리의 급등에 대한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설사 여기서 더 밀린다 하더라도 매수로 대응해 볼 계획이고요. 오늘도 한 종목은 편입을 하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실적 부분에서는 제가 계산을 하기로는 4분기와 내년 1분기가 이 올라가는 속도가 가장 빠르고, 이 3분기에 대부분의 조선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업일수라고 할게요. 조업일수 7일에서 많게는 10일 정도가 전분기 대비 조업일수가 일단은 줄어든 상태에서 일부는 이 파업 영향도 받았기 때문에 최장 15일에서 15일 정도 비어있는 상태에서 오늘 실적이 나온 거죠.
당연히 실적을 컨센을 깨야 될 부분에서 컨센을 넘었다라는 것만으로도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4분기에 실적은 이것보다는 훨씬 증익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 관련해서는 아무래가 시간에 상한가를 갔는데 이 정도까지 될 일인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원전주가 좀 많이 빠졌죠. 내일 정도는 또 한번 봐볼 수 있지 않나. 약간 원전도 트럼프 트레이드에 속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서 좀 보려고 생각을 해요. 원전은 조심조심해서. 자, 그럼 종목군들을 보고 넘어갈게요. 뭐 시간에는 다 화장품 관련주라 뭐 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볼 필요도. 자, 먼저 지수를 한번 봐야 되는데, 특히 이제 해외 나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고점을 넘겨놓고 나서 바로 밀려버렸죠. 여기까지만 보면 지금 뭐 조정받는 거 아닙니다. 근데 나스닥 선물이 소폭 밀리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노란색 주황색이 21선인데 나스닥 선물이 약간 밀리고 있으니까 지금 일목의 기준선을 지지를 하고 있는데요. 기준선을 지지하고 올라가면 좋은데 이 기준선을 깨면 단기에 조정이 좀 깊어진다. 기준선이 깨지면 조정이 좀 깊어진다. 몸통으로 21선 깨고 내려오면 깊어질 수 있다. 딱 이것만 좀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시장이 완벽하게 뭔가를 해줄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좀 안 살아서 이게 좀 고민이고요. 자, 먼저 코스피인데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이 구간이 분명히 이탈이 되면서 저점을 깰 것만 같이 하더니 굉장히 또 빠르게 지수를 감아 올렸습니다. 이 지수를 감아 올리는 게 이제 아침에는 제약바이오가 아니라 IT 반도체로 감아 올리더니 오후에도 계속 IT 반도체 위주에서 지수가 좀 올라온 거라 이거는 조금 의아했다라고 보여주고, 뭐 순환매 가운데서 그리고 최근에 IT 반도체가 제일 반등 못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IT 반도체들 뭐 반등 나올 수도 있었겠거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지지되고 올라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지수는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요새는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봐야 되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좋죠. 흔히 말하는 이 삼각수렴이라는 거, 흔히 말해서 이런 삼각수렴의 형태에서 흔히 이렇게 수렴을 했는데 이거를 갭으로 깼기 때문에 그닥 좋은 건 아닙니다. 보통 이렇게 깨면 이렇게도 갈 수 있다라는 우려감, 두려움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근데 내려오더라도 뭐 이 근처인데요. 최근에 이제 이게 보면 지수가 저 정도 내려오면 사실 이 정도 차이가 나면 안 되는데 이 ETF가 너무 좀 그래요. 요 구간하고 그때의 저점 구간하고 지금의 저점의 차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ETF가 더 그동안 가지 못하고 더 빠져버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제가 봤을 때 레버리지 ETF가 그닥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이런 게 이렇게 빠진다 라고 하면, 이 정도로 빠진다 ETF가, 그럼 코스피 ETF 레버리지 ETF를 그때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떤가. 혹은 적어도 이 구간이요, 15,500원 라인 정도는 그냥 해볼만 해요. 제가 봤을 때 저도 여기서 잡았으니까 회원님들 잡고 여기서 거의 다 팔고 일부는 좀 들고 있으면서 좀 그냥 지켜보고 있는데, 뭐 이런 구간 오면은 레버리지 ETF 그때 보는 게 좀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대형주부터 하나하나 볼게요. 먼저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이 HBM 이슈에 느닷없이 좀 많이 빠졌죠. 근데 여전히 SK 하이닉스가 유리한 국면이라 빠지면 여기 갭 하단까지 내려오면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또 배팅해 봐도 된다. 이런 구간에서 이런 자리까지 내려온다면 뭐 배팅해 봐도 될 만한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주고, 삼성전자 올라가는 구간에 벽이 많을 거예요. 올라가는 구간에 오늘 단기적으로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는 최근에 몇 프로 올랐지? 한 10% 올랐나? 10%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이렇게
수렴하고 또 나중에 뭐 이런 구간에서 한 10% 올라가고 뭐 이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오늘 종가 구간에서도 60만 원까지 한 12%가 더 올라가야 되니까 이 구간에서 정말 많이 빠진 거죠. 정말 엄청나게 많이 빠진 상태라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오늘 반도체 중에 뭐 테크닉이라든지 좀 굉장히 센 종목인데 나중에 이런 종목군들이 조정받았을 때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테크윙, DI 그리고 서진 시스템, ESS 쪽에 서진 시스템 상방 추세 안에서 잘 견조하게 있는 종목들 그때도 여기서 이렇게 사서 뭐 이날 팔고 대상 보진 않은데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몇 안 되는 종목군들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STI라든지 바닥권에서만 올라오는 종목이 있는데 사실 이런 거는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AD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올랐으니까 올라갔다 하는 거지 찾아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뭐 한미 반도체와 뭐 서로 왔다 갔다 했던 하나 인더스트리 있는데 이렇게 깨져버리면 단기간에 약간의 쌍봉 느낌을 주고 깨지는 흐름인 거라고밖에 보여지지가 않죠. 단기간에 많이 올렸다가 해먹는 느낌 좀 들어서 당분간 또 못 볼 것 같고 이 친구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알테오젠은 조정받으면 사려고 하는 사람 많을 것 같고요. 투매 같은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리가켄바이오 고점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도 프로그램 매수가 뭐 한 200억 100 몇억 130억 들어오면 좀 지켜주고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100만원에서 좀 이탈을 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상태에서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거라 좀 밀릴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좀 봐야죠. 여기서 쌍봉 만들고 좀 빠져서 밀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좀 봐야 되는 거고 바이넥스라든지 최근에 종목군들 많이 밀린 상태인데 ST팜은 그나마 이슈가 많이 살아있는 종목이라 그나마 좀 더 나은 것 같다 바이넥스보다 지금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그리고 뭐 한올바이오파마라든지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오랜 박스권을 지니고 월봉에서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했으며 주봉에서도 차트 베이스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의 연말에 이슈가 여러 개 존재하죠. 내년 초에 특히 이뮤노반트의 이슈가 있는데 미국 증시에서 이제닉스라는 회사를 여러분들 한번 검색을 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 요 근처도 사실은 적절한 매수 구간이 될 수 있는데 만에 하나 이렇게 떨어진다면 이런 자리는 매수의 영역으로 일단은 관심을 가져 놓고 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 ABL 바이오도 지금 이 구간에서 선택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도 잡아서 매매할 수 있는 공간이긴 하지만은 내가 이 자리를 포기하고 좀 기다려서 N파동이 나왔을 때 잡냐 이 관점이에요. N파동에서 잡을 수도 있고 여기서 뭐 트레이딩 하다가 만약에 무너지면은 얼른 손절하고 밑에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일부 잡아놓고 밑에서 왕창 추가 매수해서 평단 맞춰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개개인마다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내려오면 추세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좀 보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SK 바이오팜도 그런 관점에서 조금 계속 기다리고 있다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구간에서 제가 몇 번 회원님들한테는 추천했어요. 추천도 드리고 매수 의견도 막 드렸는데 뭐 잡으신 분 있고 못 잡으신 분 있고 하는 상황이죠. 오늘 이 구간이 이런 자리가 어떤 구간이냐면 유한양행하고 똑같은 패턴이다. 이거 유한양행처럼 여기서 더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딱 요 정도에서 먹고 나오는 게 좋겠다 오늘 그런 말을 좀 했었는데요. 뭐냐면 이 위에 고점을 넘겨서 이 고점에서부터 여기까지 뭐 많이 먹으면 한 10% 먹나요? 10, 2, 3%? 그럼 요것만 먹어도 된다 이거죠. 그게 이제 바이오단이고 시간에 뭐 대주주 지분이 좀 줄었네 어쩌네 하면서 좀 밀리는데 얘는 밀어주면 보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 나오면 계속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그냥 단타로만 조금 짧게 했는데 여기를 못 참아서 이 뒷파동은 좀 못 먹었던 것 같아요. 딱 2% 정도 그냥 짧게 먹고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바이오다인 했고 SK 바이오팜
조선, HD 한국 조선해양이라든지 조선 섹터는 지금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많이 조정을 많이 받지 않았죠. 사실 더 밀리기를 좀 바라는데 쉽게 안 밀어줘서 1차적으로는 좀 진입을 그냥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런 종목이 뭐 설사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데 이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어서 HD, 현대, 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구간에서 그냥 박스권으로 가다가 어느 이슈가 딱 터지면 올라가는 게 맞지 않냐. 왜? 그만큼 그 실적이 지금 동반돼서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수주 잔고가 줄어들면 문제인데 수주 잔고가 늘어나는데 신조 성과가 올라가고 있으니 그냥 좀 천천히 볼 만한 종목군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종목군들은요. 그래서 적절하게 잘 자산 배분을 해 놓고 보면 괜찮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자, 고려아연 오늘 시가 개파락하면서 고점 대비해서 완전히 철저하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83만 원이 사실 그거죠. 그 MBK 공개 매수 가격인데 83만 원 찍고 저도 이거 사실은 오늘 아침에 경향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숏을 좀 왕창 들고 있어서 뭐 천운이죠. 천운 수익으로 잘 멘징이 됐는데 오래 걸릴 줄 알았어요. 이거 굉장히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보면 이때 그 기각 내용이 좀 나왔죠. 기각, 예? 자사주 매입 기각 그때 들어왔던 400억 분과 여기에 1000억이 이날 들어왔는데요. 사실은 이 존이 어찌 보면 매수의 존이 되는 거죠. 여기 선을 그어 놓고 좀 보면 검은색 선이 어딨냐? 이 자리가 86만원. 그래서 86만원 라인부터 돈 들어왔던 라인이 사실은 이 구간을 생각하고 오늘 봤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전혀 아침에는 생각을 못했네요. 이걸 봤으면 좀 괜찮았겠죠. 딱 이 구간 아래로 딱 걸어놨으면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 보여집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아침에 굉장히 컸습니다. 호가도 얇은 상태에다가 시가에 500억 들어오고 버티고 올라왔으니까 중간에 올라가는 폭 보면 5% 여기서 저점 대비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일단 한 10%가 올랐으니 굉장히 오늘 반등이 컸고 여기가 오늘의 제가 봤을 때 최고 맛집이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내일 시장은요 사실 대선을 앞둔 마지막은 아니겠네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이 대선을 앞둔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약간 흔들리고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약간 흔들리고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잘 보면 종목군들이 있겠다. 전구체 관련 종목군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에코프로 머티가 빠지고 있는데 이 종목도 적자 전환이든 아니든 시장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10만원 이탈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내일 한번 확인을 해 볼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 자리에서 한번 들어갔다가 이날 팔고 나왔는데 지금 이 구간이 박스에서 깨고 내려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 잘 체크하시면서 2차 전지도 포트에 담아가야 된다면 전구체 위주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주전자 제로도 나쁜 것 같지 않네요. 지금 보면 나쁜 것 같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